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모이토가 저의 준말이군요. 예, 모닝 이브닝 토크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저기 뭐죠? 저는 아침이고 네, 우리 네. 서영희 박사님은 이브닝이고 그래서 모닝 이브닝 아, 네, 그렇게 좋습니다. 해서 줄여서 모히토라고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네. 네, 약간 술 생각도 나고. 아 그런가? 그래서 오늘은 영화 라스티올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하는 저기 게 아니라 박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아니 저는 뭐 영화 보긴 봤는데 띄엄띄엄 봐가지고 여러 번 봤어요 사실 오늘. 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희 박사님이 영화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그 왜 영화를 선정했는지부터 말씀하라고 아까 그럴까요? 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진짜 그게 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5년간 그 시네마스케이프 그 연재를 했었잖아요. 환경가족원에. 그렇죠.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글을 쓸 때 예. 이제 영화 선정하는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사실은 영화 가지고 할 이야기가 있는 영화, 어떤 이야기든. 음, 그래서 우리가 영화가 재밌다고 했을 때는 영화의 형식이 좀 특이하다거나 뭐 음, 배경이 볼거리가 있다거나 음, 주제가 뭐 굉장히 뭐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거나 음, 또 배우나 감독이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음,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음, 사실 이 영화는 이걸 다 만족하는 영화였어요. 음, 영화의 형식도 굉장히 특이하고 그렇죠. 배경도 매력적이고 음, 주제도 사실은 주제는 제가 두 번째 볼 때 더 와닿았었어요. 첫 번째보다는. 이런 음,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또 음, 하고요. 그렇죠. 배우와 감독도 마찬가지고 음, 그래서 게다가 이제 고 박사님께서 어떤 영화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셨을 때는 또 고 박사님과 같이 할 때 더 재밌는 영화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들었어서 처음에 음, 이제 다른 영화도 감사합니다. 얘기를 했다가 음. 아, 이 영화면 고 박사님 유명한 중세 덕후시고 제가 아닌데, 영화 보면서 큰일 났네. 궁금했던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고 박사님하고 하는 얘기라면 이 얘기가 예. 좋겠다. 이 영화가 좋겠다. 음, 그래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어서 영화를 예, 아주 짧게 예,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앞서 예, 티저에서도 보셨지만 예, 네, 영화의 배경은 14세기 백년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기고 예, 어, 이 제목처럼 마지막 예, 결투를 다룬 영화고 예, 실제 있었던 사건을 베이스로 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왜 결투를 벌이게 됐는지 그 음, 과정을 세 가지 그렇죠. 세 사람의 그 관점에서 세 번을 보여주죠. 그래서 영화가 그렇죠. 굉장히 긴데 그러면서 이제 뭐가 진실이고 음, 과연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세 음, 번의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걸까 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고요. 음, 어, 줄거리를 뭐 짧게 얘기하자면 음, 음, 그 성주인 장하고 그의 친구인 그리 자크가 있는데 자크가 이제 장의 부인을 범하게 되죠. 예, 장이 없는 사이에 예, 강간하면서 이 세 명의 주인공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장면이 이제 세 번에 비춰서 음, 이제 보여주고 결국 이 증언이 다르니까 그 당시에는 이 법정이라 그래도 우리가 보기엔 되게 웃기죠. 왕이 판단하고 하는 뭐 그런 법정인데 법정에서 도저히 판가름이 안 가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결투로 진실을 가린다 하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두 사람이 결투를 함으로써 신에게 이, 이 묻는다. 신에게 묻는다. 이긴 사람이 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이. 음, 그래서 이제 그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는 죽을 때까지 결투한 거는 아니라고 해요. 다른 모든 결투들이 뭐 이렇게 네, 항복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끝나는 기도 했다 네, 그러는데 이제 이 영화에서의 결투는 죽을 때까지 하죠. 그리고 이 여자 만약에 여자의 남편이 지게 되면
여자가 위증을 한 거니까 이 그렇죠. 아내도 화형에 처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맨 마지막에 결투 장면이 나오고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이었나를 신에게 묻는 신이 과연 진실을 말했을까요? 그런 영화입니다. 아주 내용도 예, 흥미진진하고 예, 어, 고 박사님만큼이나 이 감독도 중세 덕후의 이 또 결투에 진심이신 분이고 해서 그런 예,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한 시너지가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예. 생각이 듭니다. 리들리 스캇 감독이죠? 네네. 예. 네. 음, 리들리 스캇 감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럼 올해 나이가 80이 넘었고요. 아이고, 80이 넘었고, 이 감독을 이름을 몰라도, 음, 델마와 루이스, 뭐 글래디에이터, 예, 에어리언, 예, 뭐, 최근에 구찌, 요 영화 다음에 구찌,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구찌 예, 일가에 대해서도 예, 영화를 만들었고요.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만한 영화를 오랜 시간 동안 찍어왔고, 아까 예, 중세 덕후라고 했는데, 역사 영화, 중세 예, 영화에 특히 관심이 좀 많고요. 예, 글래디에이터가 최고로 흥행했죠. 예, 그다음에 음, 또 비슷한 이런 중세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고요. 로빈 예, 후드. 예, 또 이 예.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보면, 넷플릭스는 아니던가요? 디즈니 플러스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영화를 보면 유사한 영화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아, 떠요. 예, 예, 그 예, 영화도 같은 감독인 예, 영화고요. 예, 또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음, 찍었었고, 재밌는 거는 이분이 1977년에 첫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첫 영화가 듀얼리스트예요. 중세 결투를 다룬 두 기사의 그래요? 이야기가 이분의 데뷔작이었을 만큼 이런 중세 혈투에 기사들의 관심이.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 오래 공을 들여서 내공을 쌓아온 분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형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예, 형식은 사실은 이분이 이제 제슨 형식은 아니고, 음, 저는 딱 그 라쇼몽이 생각났어요. 일본 그 거장, 모든 전 세계 감독들이 숭배하는 일본의 그 거장 감독이 있는데요. 예, 구로사와 아키라라는 예, 예, 어, 알죠. 라쇼몽 아마 들어보셨을 예, 거예요. 예, 이제 1950년 정도 영화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라쇼몽을 한번 다시 아, 봤었어요. 그래요? 나도 봐봐야 네. 되겠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음, 거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부가 산길을 지나가는데 도적이 나타나서 부인을 강간하고 이 남편을 죽여요. 그 아이고, 도둑이.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음, 그거를 세 명이 다르게 증언을 해요. 도둑의 말, 그 부인의 말, 어, 지나가던 나무꾼의 말, 어, 심지어 그 죽은 그 남편의 말도 증언을 하는데 아, 그 관아에서 죽은 남편이 어떻게 말을 해요 하니까 무당을 불러와요. 아, 무당이 귀신, 입을 빌어서 죽은 어,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르게 얘기해요. 어, 결과는 남편이 죽었는데 여기는 이제 어, 결과를 안 가르쳐 주잖아요. 맨 끝에 보여주는데 그렇지. 나쇼몽에서는 처음부터 남편이 죽는 걸 보여줘요. 어떤 아, 살인 사건이 났어. 음, 났는데 그 라쇼몽이라는 그 오래된 건물에서 비를 피해서 몰려든 중과 나무꾼과 지나가는 행인이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겠네요. 어, 관아 가서 그 고하는 증언을 하는데 세 명이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죽는 과정에 대해서 어, 다 다르게 죽인 사람이 다 달라요. 아, 그래요. 굉장히 도적이 죽인 게 재밌습니다. 아니고, 그래, 도적이 죽이긴 재밌겠네. 죽였는데 그래요? 죽인 것 같은데 어, 그 증언들은 다 달라요. 증언들은 다르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 그거 봐야 되겠네요. 왜 꼭 보셔야 그럴까? 돼요. 예, 그거 그렇게. 유튜브에 치면 나옵니다. 아, 바로. 그래요? 유튜브에? 유튜브에서 그냥 1시간 반짜리가 그냥 예. 있어요. 예전에 막, 옛날 영화니까 나오겠죠? 네. 예전에 그 영화 보려고 알겠습니다. 막 비디오 막 어디 가서 멀리 가서 빌려다 보고 막 그랬었는데 어, 요 영화 보고 제가 처음에 요 영화 재작년인가 작년에 보고 너무 라셔몽이 다시 보고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유튜브에 바로 뜨더라고요. 그냥 풀 어, 버전이.
그래서 한번 꼭 보시라고 예, 추천드리고요. 꼭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세 번의 증언으로 보여주는 게 다 다른 말을 하니까 예, 예, 그 서로 그 아예 이야기를 풀어가는 구조도 다르고 상황도 음, 다르게 묘사해요. 세 명이 다. 어,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영화를 이렇게 다르게 딱 나오기 시작하길래 약간 그런 편견을 가진 거죠. 이게 진짜 그런 일이 안 있었나? 막 그 라쇼명만 생각을 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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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군가 한 명이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거나 음, 굉장한 그 드라마틱한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하고 맨 처음에 봤었어요. 어떤 게 아, 진실인지도 사실 모르고 처음에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끝에 가서야 아, 어떤 사건은 진실이고 사실은 한 명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영화에서는. 음, 근데 그거를 밝히는 게 저는 맨 처음에 그거밖에는 안 보였어요. 그 워낙 궁금하니까 첫 음, 번째 영화 볼 때는. 음, 근데 두 번째 봤더니 음, 이 여자 주인공이 제대로 보이더라고요. 여자 음, 주인공의 표정, 음, 여자 주인공의 상황, 음, 여자 주인공이 맨 끝에 맨 마지막 그, 뭐 이거는 막 스포일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 마지막에 남편이 이기고 이렇게 음, 귀환할 때 그 여자 표정 보셨어요? 굉장히 쓸쓸한 표정을 짓잖아요. 이게 막 예, 우리 남편이 이겨서 내가 죽음을 모면했다라는 그런 안도감과 막 행복한 표정이 아니고 예, 참을 수 없이 참혹한 표정을 지어요. 그 여자가. 예, 그거는 뭐냐면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믿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어, 힘든 이야기를 했으면 목숨을 걸고 음, 어,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죽어가야 음, 들어주는 그 상황이 음, 굉장히 처참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음, 여자가. 그래서 두 번째 보고야 왜 음, 리들리 스콧이 이 와중에 이런 영화를 이렇게 길게 찍었을까?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비하인드를 좀 보니까 벤 애플렉이랑 맷 데이먼이 그 각본가로서 또 여자분을 또 이렇게 섭외를 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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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자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각본을 썼다고 들었고 근데 음. 처음엔 바보같이 그것까지 자세히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뭐 처음에야 뭐. 그래서 그 영화를 자꾸 봐야 되나 봐요. 몇 막, 번씩. 막 상황 음. 진짜 의심도 했어요. 저 여자 거짓말하나? 이런 의심까지도 저도 그 사람들 편이 돼서 네. 여자가 거짓말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도 중간에 잠깐 의심을 할 정도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할 수 그럴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 왜 보면은 자기 남편은 좀 몰락한 성주고 예. 그 남자는 잘 나가고 있고 지금 그 영주한테 잘 보여서 막 승승가도를 달리고 있고 예. 뭐 그러면 못된 여자라면 뭐 그럴 수도 영화니까 예. 뭐 여자가 거짓말해서 저 남자를 죽이게 하나 뭐 남편을 죽이게 하나 뭐 이런 상상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기가 죽을 건 라조몽이 약간 모르고, 그래요. 자기도 라조몽이 죽을 건 모르고. 네네네. 라조몽이 약간 아, 여자도 그래요? 거짓말하고 남자도 어, 거짓말하고 도둑도 거짓말하고 모두 다 거짓말을 하기 음, 때문에 음. 자꾸 쟤는 그 라조몽 때문에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서 그 영화를 다시 봤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근데 예. 이제 마음 끝에는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한 명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누가 아 거짓말을 그런 했을까요? 결국은 저 사람이 거짓말이었나? 사실은 그렇게 믿었나? 그쵸? 그러니까요. 그게 아닐 저는 수도 있어요.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신이 그렇게 네. 판결을 내리셨더라도. 그래서 그러고 보니 저는 그게 확실치가 않은 자크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르그리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르그리 맞아요. 자크도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자크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꼭 그렇게 겁탈을 요란하게 강제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어떤,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하는 여자를 그런 식으로 겁탈하고 싶었을까? 그게 좀 이해가 저는 안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음, 하니까 음.
그 자크는 음. 끊임없이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한다고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자 그 남자 뒷담화를 한 건데 예. 아, 얼굴 잘생긴 사람도 다 믿을 음. 수 없어. 이런 사실 뒷담화를 하면서 흘끼들끼 쳐다본 거였는데 그 남자의 시선에서는 위에서 봤을 때 저 흘끼들끼 보면서 웃으니까 저 여자도 나한테 나를 마음이 좋아하는. 있다. 예. 저 예. 답답한 남편하고 사는 저 여자도 음.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고 그렇죠. 어, 그냥은 뭐 안 따라올 것 같으니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끝까지 믿고 있는 거죠, 그 남자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쵸, 그쵸. 거짓말을 자기는 누가 치명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진실이 그 어머니 말씀대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진실이 무언지 사실은 끝까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실이 뭔지. 그렇게 그렇죠. 열어놨다는 거는 감독이 정말 잘 음. 찍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바란 것은 그 여성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겨야 하는데 너무 끔찍하게 또 자크가 죽고 나서 이제 음, 죄인이 됐으니까 거짓말한 죄인이 됐으니까 너무 음, 끔찍하게 음. 그렇게 결말이 나잖아요. 너무 끔찍하게 그 시대가 그랬었죠. 그러니까 야, 그 두 번째 음, 봤더니 그 이제 음, 여자가 마구간에 한 두 번 가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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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있을 때도 가고 없을 예, 때도 가고. 예, 예, 그러면서 거기 이제 암컷 말이 나오잖아요. 예, 예, 거의 이 여자는 자기는 이 성에서 저 암컷 말과 다를 바 없다라는 자기 처지를 계속 그 말에 비유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남편하고 같이 갔을 때도 예, 암컷 말에 다른 말이 오는 건 그렇죠. 막 막고 음, 또 얘는 절대로 임신을 해서 좋은 말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죠. 밖으로 돌리지 말라 그러고 그렇죠. 일도 시키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마구간에 가서는 자유롭게 풀어줘라. 밖에서 놀게 그렇죠. 예, 해줘라. 그렇죠. 그래야 더 건강하다라고 음, 마르그리트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편도 계속 그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걸 강요하고 그 친한 친구도 이제 오로지 음, 이 임신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음, 여자들의 그 처지 음,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 여자는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남편이 그 전쟁에 나가거나 파리에 잠깐 갔을 때도 그 성의 일을 이렇게 하고 예, 거기 이런 업무를 보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엄마는 또 그것도 시기질투 하고 너는 일을 잘하더구나 뭐 이러고 네 뭐 봉사 원래 이혼이 고부관계가 그렇죠. 뭐 네 봉급이나 한국이나 잘하지 뭐 프랑스나 이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죠. 뭐 고부관계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예, 것들도 좀 보이고 예. 그 여자 주인공이 인터뷰한 거를 좀 찾아봤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예, 그 이게 사실을 기반한 영화인데 그 예, 여자에 대한 기록이 없대요, 별로. 예, 정작 그 사실은 그 중세니까 뭐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예. 사실 그 여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그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없었다. 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때, 그러니까 1380년경이었는데 그 시대의 여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글쎄요. 그게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10대 했던 생각과 지금 했던 생각이 많이 다른 거. 그러니까 뭐 완전히 다르진 않지만 그런 걸 보면 몇백 년 전에 여인들이 했던 생각을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아예 짐작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해봐야 또 틀릴 것 같으니까. 네. 네. 그 말이랑 자기 처지를 비교했다는 건 진짜 그럴 것 같네요. 그죠? 사실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었을 것 같고요. 거의 그 남편은 음, 장은 예, 이 여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영화를 보면 예, 장은 첫날 신혼도 그렇고 예, 계속 이 여자를 사랑하고 와이프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하는
남자는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첫 번째 결혼해서 음, 병으로 아이와 아들과 아내가 죽고 재혼한 거고 예, 오로지 아들을 낳을 목적으로 사실을 재혼을 했고 그 성을 지켜야 돼서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성을 뺏긴다 그러잖아요. 아들이 예, 안 예, 태어나면. 그러면 예. 성은 이게 사유재산인데 이게 이게 아니죠. 그게 아들이 문제죠. 못 나오면 사유재산이. 이게 예,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 예, 당시에 그 영토와 이제 자연스럽게 음, 중세 얘기도 좀 넘어가는데 예, 그런 영토와 뭐 거기도 보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뭐 토지를 가져가는데 그렇죠. 또 영주는 또 뭐 그 토지를 그리한테 막 자크한테 주고 선물로 뺏어서 줘버리고 주고, 막 예, 이러잖아요. 그런 예, 그 영토의 소유권, 특히 예, 성 같은 경우는 예, 저는 그 성주가 계속 자기 소유라고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 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예, 사람이 후대에 이을 아들이 없으면 성을 뺏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봉토고 그 성주라고 했지만 그것은 진짜 성의 주인이 아니고 말하자면 성을 맡긴 거죠, 영주가. 그 음, 영주가 사실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성이 많잖아요. 그걸 혼자 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대리인을 세우는 거죠. 자기 신복들을. 그래서 이렇게 성주라고 번역이 사실은 되는데 캡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캡틴 그 식으로 해서 그 성을 보살펴라 그러는데 대개는 큰 일이 없으면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있었고, 예, 뭐 어, 있었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또 뭐 계약서 다시 쓰고 이러면 이제 귀찮고 그러니까 별일은 큰일 없으면 그래서 샹도 자기가 당연히 물려받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영주, 그 피에르가 그냥 보통 영주가 아니라 그 노르망디 지역에서 엄청나게 세력이 큰 영주였거든요. 그 왕의 노르망디라는 사촌이라고 또 세를 과시하잖아요. 왕하고의 특별한 친인척 관계가 예,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뭐 사촌 그러니까 숙부뻘이죠. 이 유럽은 우리처럼 친척 관계에 굉장히 정확한 이게 없어요. 그래서 대충 숙부 아니면 조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아니면 사촌 이렇게 다 뭉뚱그려 버리거든요. 근데 그 피에르는 왕의 조카였고 음, 그 왕이 또 아들과 손자가 지금 왕이 됐으니까 그렇게 보면 당숙 뭐 이런 그러니까 왕실 그러니까 음, 왕실의 뭐 이런 그 백작들은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 오히려 왕만큼 그때는 프랑스의 왕이 아직 세력이 그렇게 그러니까 확고해지기 전이었거든요 힘이 그러니까 오히려 노르망디에서는 피에르의 세력이 굉장히 제일 컸었다고 볼 수가 있죠. 파리는 노르망디가 아니니까. 음, 노르망디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곳이고. 음. 그런데 겁도 없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러게요. 눈밖에 난 것이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음, 그 클라이맥스가 이제 겁탈당하는 음, 사건이죠. 첫 음, 번에 영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지참금으로 가지고 올 뻔했던 음, 영토를 르그리한테 선물로 줘버리고 자기가 음, 이뻐하는 친구한테 음, 두 번째 벨렘 자기 아버지가 성주로 있던 성에 자기가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을 또 르그리한테 네, 맡기고 네가 음, 성주를 해라. 음. 그렇지만은 까르주 같은 경우는 까르주인가요? 네네. 네, 양가르. 네. 장 까르주가 음. 까르주 가문 장지 까르주. 자체가 예 음, 자체가 르글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서 깊은 음, 집안이었어요. 음, 그래서 자기들 고유의 성이 있어요. 지금도 있었고 지금도 어, 있고요. 그래서 어, 거기서 살면서 이제 다른데
그 아버지는 벨렘이라는데 성주 역할을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캡틴이 돼가지고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한 거죠. 그래서 음. 어머니도 거기서 살게 됐고, 그러니까 자기들 본가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까르주 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 영토도 크게 있었고, 아, 그래서 아주 몰락한 상황은 아니었고, 음, 결혼을 해서 아내의 지참금으로, 그게 굉장히 금싸라기 같은 땅이었나 봐요. 제가 좀 음. 찾아봐. 왜 이 땅을 가지고 그 난리들을 치는지. 아, 네네네. 예, 그 지참금을 가져올 땅. 아, 그래서 네. 그게 뭐가 이렇게 좋은지,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안 나와 있고, 아, 뭔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겠죠. 풍요로운 네네네. 땅이었겠죠. 그래서 다들 눈독을 들이는 건데, 그것을 이제 영주는 원칙적으로 사실 그 주변의 땅들이 모두 피에르의 땅입니다. 피에르가 소유하고 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음, 봉투로 나눠준 것이니까 음. 언제든지 회수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아, 땅이라고. 아, 언제든지 회수할 권리가 있고, 그래서 그걸 회수해가지고 그리한테, 드그리한테, 엘르그리한테 준 거죠. 자기가 이뻐하는 신하한테. 그러니까, 아, 그리고 이제 피에르 자체가 영주로서 판결권을 갖고 있거든요. 판관. 음. 그러니까 법정에 간다는 건 결국 피에르한테 가서 따지는 건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그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왕을 섬긴다면서 왕한테 가잖아요, 음, 장이. 음, 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이제 왕이 최고 재판관 결정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음. 당시에도 이미 32명의 판관들이 있어서 법정이 있었고요. 그렇죠. 왕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영토 문제 같은 건 왕이 보기에도 그리고 삼촌건데,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죠. 네 땅 아니다. 음. 근데 이 사람 성격으로는,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욕심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아, 찾아보니까. 장이요? 이 장이요. 어렸을 아, 때부터. 그래서 아, 21살이 되면은 성인이, 그때 성인이 돼갖고 분가를 해서 자기 영토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때부터 영토를 늘리느라고 굉장히 고군분투했답니다. 아, 동분서주했답니다. 그런 아, 기록이 있다 그래요. 음, 그런데 나가 결혼을 한 것도 그 땅 때문에. 우선 아, 거기다가 여자가 교양도 있고 음, 참하고 음, 이쁘기까지 하니까 그런 음. 신부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배신자의 딸이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의 딸이었다고 할까.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음, 그것을 얻고 들어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버지가 성주, 그러니까 캡틴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20년 동안 그것을 음, 이제 회수를 해서, 내 마음인데, 내 음, 성을 내가 회수해서 딴 사람한테 성주 맡긴 건데,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렇고 아내조차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음, 그러니까 눈밖에 확 나버린 거잖아요. 음, 음, 그런데 음, 다 겁탈건. 그게 음, 모두 이제 그 르그리하고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게 음, 돼서, 음.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지키려고 하는 남편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당신은 내 목숨을 담보로 지금 당신 자존심을 지키려는 거 음, 아니냐. 그 음.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 끔찍하게 화형당할 거라는 사실은 몰랐었나 봐요, 처음에는. 근데 아, 예, 아, 법정에서 그 법관이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 음,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음. 끔찍하게. 영화를 보다 보니까 네네. 그 이두 사람 다 처음에 스콰이어였었어요. 네. 아직 나이트가 아니고. 근데 네네네네. 스콰이어를 자막을 보니까 지주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음, 그래서 두 사람 다 스콰이어였다가 장이 먼저 기사가 되고, 그 음, 다음에 기사가 스콰이어랑은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음, 결투 직전에 음, 피에르가 그 기사 선임을 합니다. 그 음, 작가한테 기사가 되게 해줘요. 근데 좀 나이가 그 사람들 거의 50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늦게. 그때 아마 음, 백년 전쟁 때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음, 그래요. 그런데
그 왜 지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 지주였거든요. 기사도 음, 지주고, 근데 스콰이어는 아, 기사의 전 단계. 기사가 음, 되기 위해서 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을 스콰이어라고 했어요. 그러다 그 음, 기간이 끝나면 이제 기사가 될 수 있었는데 보통 21살에 별일이 음, 없으면 21살에 기사가 됐어요. 아, 7살에서 21살까지 교육을 받고. 아, 근데 이제 그때 아마 굉장히 전쟁이 빈번하고 그러고 그래서 무슨 사연인지 기사.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좀 공식적으로 그런 거고 상관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콰이어들도 중요한 거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아무나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스콰이어 정도는 돼야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어. 음, 그때 그 당시에는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면 비싼 말 사야죠, 갑옷 사야죠, 뭐 창 사야죠, 그다음에 시종도 해야죠. 그리고 전쟁 비용을 자기가 다 부담했었어요. 돈이 있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게 그러면은 왜 갔다 와서도 돈을 받잖아요. 전쟁 갔다 그렇죠. 와서도. 그게 그때 이기면 뭐 수당 같은 걸 받는 거예요? 그때 전쟁에 참가하면 무조건 하루에 금화 한 입씩. 그러니까 기사는 금화 아, 한 입씩 받고 스콰이어는 반입 받았다고. 음, 근데 그것도 시대마다 좀 달랐는데 그때는 그랬나 봐요. 전쟁이 빈번하고 전쟁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기사들이 자기들이 자비로 전쟁 비용을 대고 가서 몇 달씩 있고 그러면 먹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농민들이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대주고 그랬는데 힘들잖아요. 그때 뭐 패스트도 지나갔고 흉작이 들고 그러면 그러니까 왕실에서 아마 그때 그런 그 월급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일당을 임금을 줬나 봐요. 그래서 돈을 주지 않으면 기사들이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와야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직업이었으니까 싸우는 게 우리 용병 같은 거였죠. 뭐 용병. 근데 그 이전에는 그 말을 받기 이전에는 전리품 노예 그것을 이제 나눠 갖는 거. 그래서 그 전리품을 많이 나눠주는 영주들한테 충성을 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많이 있고 그래요. 좋은 영.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처음엔 도적대 기사라고 나중에 굉장히 낭만적으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도적들이었죠. 남에다 침범해갖고 전리품으로 땅도 그리고 이번에는 보면은 약간 가난해서 집을 거기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 전쟁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예, 직업군인 같은 느낌? 그렇죠. 전쟁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지 되니까 음. 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중간에는 들더라고요. 그때 파산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여기저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동산 투자를 음. 투기를 많이 했어요. 땅 중심이 아, 많아갖고. 근데 피해자한테 밉보여갖고 피해가 계속 방해 공작을 했어요. 아, 그런데다가 농사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기본적인 수입은 땅에서 나오는 수입이었잖아요. 그것으로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영주들이 자기들 기사들이나 스카이어한테 땅을 나눠줬어요. 분배를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너희들 그 전쟁 비용도 되고 평소에 전쟁이 없을 때는 뭘 먹고 살아야 너희들이 나중에 나한테 충성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음, 다 음, 지주가 된 거고 음, 그래서 새로운 기사라는 그 좀 하급 귀족 지주층이 그때 한 9세기 때부터 중세 서서히 형성되었고 음, 장과 자크 시대는 뭐 중세 성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이제 최고조에 달했던 뭐 어떤 그런 시기였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컨대 음, 어, 그 성을 꾸미거나 뭐 이렇게 예, 성의 정원을 예쁘게 예, 만들거나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음, 다 취향과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 자기가 그 할당받은 성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하던 정원을 꾸미던 이거는 그 성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렇죠. 예. 그, 그 재량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음, 성좀 캡틴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사유재산과 다름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처럼 밉보인 경우에는 사실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장이 계산을 미리 미처 못한 거니까 성격이 그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냈기 때문에 100년 전쟁일 때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았을 겁니까? 그리고 타고난 전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아, 전사였고 그래서 되게 무뚝뚝하고.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보니까 성격이 고지고대로 이건 이렇다. 내가 옳다 그러면 그냥. 근데 자아끄는 그 반대로 좀 사교적이고 그리고 공부도 했잖아요. 글도 수도원에서 글도 읽고, 예, 있고. 글을 못 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옛날 기사들은 거의 다 문맹이었어요. 교육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7살에서 21세까지니까 14년 동안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글은 안 가르쳤어요. 뭐가 필요한데. 그런데 보면 귀족 가문에서도 이제 장남은 전쟁을 배우고 둘째 아들이 보통 차남이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 장남한테 이제 나중에 재산권이 돌아가니까요. 차남은 조금 떼어줘 갖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그래서 어, 수도원에 들어가면 거기서 글을 배웠죠. 그래서 어, 작가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좀 있다가 어,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글도 배우고 어떤 문화 수준 교양을 좀 쌓게 된 거고. 근데 장은 이제 장남이었고 오로지 그것만 배운 거예요. 군사 전략이라든가 뭐 아니면 자기 영지를 경영하는 방법 이런 것은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군사 작전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전투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리들리 스콧이 이 영화 찍을 때 그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자기도 같더라고요. 그랬겠지만 그래서 뭐 의상이나 우리 예, 박물관에서 그 철로 된 그 예. 촉촉한 저걸 도대체 어떻게 입나 했는데 보니까 다 남이 이렇게 입혀주고 그렇죠, 그렇죠. 안에 예, 또 이렇게 부들부들한 거를 미리 한번 또 깔고 베이스 그렇죠. 깔고 예, 위에 또 입고 예, 어느 틈으로 찌르나 했더니 그 틈으로 찌르고 그런 예, 것도 재밌었는데 예, 그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피에르가 그 개들 풀어가지고 예, 예, 예. 그것도 딱 그 왜 서양 조경사 책이랄 것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런 커티에 나오는 그 개 품종 개 종류도 딱 그 사냥개 그 네, 그림을 하고 똑같아가지고 너무 예, 예, 재밌었고 예, 또 그 마르그리트가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이제 그 채원 이 예, 담이 이렇게 둘러진 예, 채원에서 이렇게 영지를 이렇게 내려다 보는 데서 이제 뭐 땅을 찾아오겠소 할 때 예. 빼앗긴 땅을 찾아오겠어 하면서 대사에서 그 채원에서 뭐 이렇게 뭐 예, 싸다가 예, 예, 남편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내외부 경관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제대로 옛날 방식으로 꾸며놨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장면들은? 글쎄요, 지금 중세 정원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은데, 그때 정원 모습을 얼핏 보니까 그게 이제 조금 시대를 앞당긴 것 같아요. 그 르네상스 아, 시대에 나왔던 것은 기록이 꽤 있어요. 네, 근데 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겠죠.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비슷하게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 같고 그 배경이 겨울 계속 겨울이 나오잖아요. 눈발 날리고 왜? 아니 글쎄 왜 그래서 하필은 결투를 12월 29일에 그 추운 날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그래서 추웠을까? 거기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있잖아요, 마르게트가. 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심정이 어땠을까? 막 장작도 싸놓고 네네네. 이제 언제든지 불을 땡기려고. 그러니까 그러고 막 묶어놨잖아요, 쇠사슬로. 네네네. 그러고 네. 상복까지 벗어 까만 옷을 음, 입혀가지고 음, 그 정말 무슨 심정으로 거기 서 있었을까? 좀 그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 지금 저기 무슨 심정으로? 그냥 근데 반쯤은 실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반쯤 실신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딱 남편이 이겼는데도 표정이, 굉장히 고단한 표정. 그 왜, 그렇겠죠. 예, 극도의 긴장해서 이렇게 탁 그렇죠. 풀려났을 때 그렇죠. 그 예, 표정이 압권이었고, 예, 하고 그리고 싶지 진짜 뭐 이런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내가 증언을 하는데, 음, 내 말을 안 믿고, 음, 이렇게 그동안에 사실 그 결투 이전에는 왜 왕도 그러잖아요. 요새 그거 없어졌다며? 그러잖아요. 예, 그게 워낙
비난도 많이 받고 해서 거의 뭐 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요. 예, 예, 예. 또 그럴 정도로 잘 하지도 않았었던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내 말을 안 믿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까지 벌리는 것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억울하고. 이제 남편이 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투를 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안 될 것을 거의 뻔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네네. 프로파간다, 그러니까 홍보 작전을 막 벌리잖아요. 그 친척들 다 모아가지고 퍼뜨리라고, 소문 퍼뜨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겁탈당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까지 퍼뜨리 왜 저러나 전 싶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결투를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쌓였던 감정 엄청나게 음. 그, 그 옛날에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 14살 때 어느 영주 밑에라든가 어느 유명한 기사 밑에 가서 14년 동안 같이 교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친했겠어요. 근데 그 한 사람 계속 승승장구하고 질투심이 많다, 자기도 그랬잖아요. 원래 성격이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는 계속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벨렘의 성주의 자격을 빼앗긴 것은 굉장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공식석상에서 뺨을 한 대 얻어맞은 것과 같다라고 어딘가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귀족의 신분으로서 굉장히 모멸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 번에 갚아주는 방법은 결투밖에 없고, 둘 다 결투를 잘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르그리는 처음에 같이 전쟁도 막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관이 돼가지고 계속 일을 봐주잖아요. 영주의 일을 봐주느라고 전쟁을 한동안 안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르그리가 체격이 엄청나게 컸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우를 그렇게 선정을 하고 힘도 셌고, 샤크가. 네네. 그러고 그 싸움도 막상막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은 한 40년, 그러니까 뭐 30년 이상을 전쟁터에서 굴렀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정식으로 뭐 창을 들고 마상경 하는 게 아니고, 뭐 진흙탕에서 뒹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는, 이게 그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이기면 죽으면 어차피 죽는 거고, 우리 둘 다 이기면 이것을 한 방에 갚아줄 수 있다. 이 모멸감. 그래서 실제로도 이긴 다음에 왕의 경호원이 됩니다. 그리고 신분 상승하고 연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부자가 돼요. 재산도 많이 받고. 그래서 마그리트가 나중에 굉장히 잘 살게 됩니다. 혼자서. 예, 그리고 실제로는요. 네,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아기들이 이렇게 웃는 장면이 네. 나오는데, 네. 장은 아기가 10살 때인가 그때 십자군정진 나가서 죽어요. 그리고 마그리트 혼자서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재산 영화에도 관리, 맨 뒤에 나오죠. 이제 네. 재산 관리 잘 하고 그런 걸 참 잘했고, 능력도 있었고 똑똑하고 그랬던 여자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있어서 실제로 내가 궁금해서 찾아본 게 뭐냐면, 영화를 재밌게 만들려고 결투 장면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했나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고증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아, 실제로 그 아, 당시에 사가들이 그 결투가 굉장히 유명했을 때, 너무 오랜만에 나온 결투고 네네네. 워낙 유명한 파리에서까지 사람, 먹병하러 왔었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이고 유명한 사건이 됐고, 그 사회에 막 가십거리가 되고, 아주 내로라 하는 왕족들도 다 와서 보고 그랬대요. 음, 그래서 그 사가가 그 결투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 마지막에 뭐 창을 몇 번 부딪히고, 언제 말에서 떨어지고, 뭐 허벅지를 찌르고, 도끼를 어떻게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칼로 이렇게 찌르는데 영화에서보다 더
더 심각했었던 것 같아요. 이 아, 투구하고 갑옷, 가슴에 채우는 갑옷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찌를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네네. 일단 도끼로 무지막지하게 두들겨가지고 자물쇠로 채워놨대요. 어머, 그 자물쇠를 풀어가지고 찔렀답니다. 어머, 와우. 그러니까 뭐 실제 싸움은 더 굉장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 근데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어, 정말 그 여인이 그 무대 위에 서갖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가들이 관심을 안 준 거죠. 네, 실제로. 네, 네. 네. 아, 음. 그것도 나는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것도 아니고 실제가 더 아, 했대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면은 그 싸움장 있잖아요. 예, 그 예, 예, 그라운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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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운드 이렇게 그 직사각형으로 예, 된 예, 그런 거 크기나 뭐 그 위에 높이나 관중석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그러면은 기록에 근거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조금 크게 만든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교회 마당에서 했답니다. 원래. 음, 그러니까 음, 결투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는데, 어떤 큰 성당에서, 수도원에서, 음, 수도원에서, 왜냐하면 결투 그런 거 하나 준비하는데 행사잖아요. 큰 행사잖아요. 비용이 그렇죠.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음, 다들 꺼려 했대요. 그래서 음, 근데 하여튼 성당에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비용도 다 어, 되고 어. 뭐 이렇게 관중석도 만들어야 되고 뭐 그날 뭐 그렇지 않아도 왕실 왕족들이 다 왕족이 오니까 오면은 예. 그 의전도 해야 그렇죠. 되고 뭐 그 의전 굉장하니까 예. 그 그 의식 음식 준비해야 되고 우리 행사 그렇죠. 준비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파티가 굉장했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 비용을 다 대야 되니까 좀 돈이 많은 수도원에서 그것을 다 오, 재밌네요. 그래서 그 뭐 수도원에 그때 땅이 많았으니까 거기다 일부러 만들었나 봐요. 결투장을.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을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못 찾았습니다. 저 그게 궁금했어요. 과연 이렇게 컸을까? 음. 그런데 관중이 수천 명이 모였다는 것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수천 아, 명이 둘러서 보려면 그러니까 음, 파리 시민들이 몰려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네. 그랬다면 수천 명이 모일만 하려면은 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영화 보면은 그 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도 밖에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밖에 빠져나오면 그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이렇게 예, 맞이하는 장면이 예, 예, 있는데, 예. 파리 어, 시민들이겠죠? 파리 시민들이 날 당시로서는 꽤 멀었을 텐데, 거기까지 그거 보겠다고 지금 모인 거잖아요. 볼거리가 생기니까. 드는 생각은 이 영화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감독의 이 정도의 내공 있는 감독이라면 그 조명 같은 것들도 꽤 당시를 고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밤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밖엔 당연히 나오지도 예, 않고 그리고 실내에서도 둘이 얘기하려면 이제 뭐 그 앞 가운데 그 모닥불이 크다든지 그래서 그 광을 음, 좀 활용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아, 그렇겠네요. 그 복도 올라갈 뭐 쫓기거나 할 때도 이 여자가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예, 때도 이렇게 창문으로 비치는 광 외에는 그 복도도 뭐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낮에라도.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좀 눈여겨 보였어요. 이 리들리 스콧이 그런 조명에도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굳이 그랬을 것 나와보진 같으네요. 않았지만. 충분히 그랬을 네네. 것 같으네요. 예. 네. 중전 벽도 두껍고 창문 쬐끄맣고 그랬으니까 실내가 항상 어두웠겠죠. 그 배경으로 나오는 그 장의 성도 예, 왜 굉장히 건박하고 왜 그 몰락해가는 그 집안 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뭐 화려한 예. 가정부도 별로 없고 그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성들이 죄다 노르망디 가보면 지금도 성들이 죄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 좀 소리가 당시에 잘 살고요. 잘 사는 당시에 사람. 그 당시에 건축 양식이 그렇게 다 돌로 벽을 하고 창문 조그맣고 그리고 그 성 만든 지가 그 10세기에 젖었대나 그러니 아, 예 그렇고 아, 나중에 장시대 이후에 그 백년전쟁 말기에 헨리 5세가 와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망가뜨려버려요. 그래서 딴 데 아, 다시 쓰러졌다고. 지금 남아있는 건 그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 일시적으로
파산, 그러니까 돈이 없긴 했지만 영토도 넓고 완전히 몰락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난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욕심이 많아서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한 가지 아까 쫓겨가는 장면 제가 좀 쫓겨가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왜 저 여자는 침실로 도망갔을까? 굳이, 이쪽으로. 예, 굳이, 굳이. 그러니까 다른 데 굳이. 도망갈 때가 많았었는데 바깥으로 어, 나갈 수도 있었고 음, 음, 부엌으로 음, 갈 수도 있고 왜냐면 부엌으로 가면 음, 뒷문으로 나갈 수가 있고 음, 음,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음, 음, 침실로 돼 음. 도망갔을까. 그래서 저 혼자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초반에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예, 없어요. 예, 예, 예. 그래서 맞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도망한 것인가. 음, 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사람 다 진실이 뭔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그 우리가가 아니고 어떤 소설가가 어디서 특강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예, 그 우리가 그 소설가가 이제 비유를 했던 게 예. 동물의 왕국을 아, 보면 예, 보통 이제 나레이션이 이제 그 쫓기는 뭐 쫓기는 그 나약한 그 동물들 입장에서 이제 나레이션을 예, 막 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엄마가 막 돌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사자 무리가 막 예, 달려오고 예. 막 이래서 이제 얘네들은 막 도망 다니고 하는 쪽으로 막 하기도 하다가 어떤 경우는 사자의 입장에서 나레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자 입장에서는 이제 사자는 엄마가 사냥을 하나요? 아빠 아무튼 그 부모가 어, 아빠가 할지. 사자를 뭘 먹여야 되는데 음. 며칠 동안 못 먹고 있어서 저 한 음. 마리 영양 한 마리 먹여야 되겠는데 막 그러면 이제 그 관객은 그 시청자는 그 저 어린 사자의 먹이를 빨리 잡기를 또 원한다는 거예요. 음. 그 영양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사자의 입장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사람들이 심리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아, 그 작가가 질문을 음. 뭐라고 했냐면 왜 그렇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아, 했어요. 그래서 좋은 그때 질문이네요. 예. 네, 그때 그 대답은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면 이 관객이나 시청자는 정보가 많은 사람을 응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사자의 정보를 계속 사자의 시간으로 그렇죠. 그걸 보면 저 음. 영양 한 마리 빨리 먹어야 되는 음. 시선으로 봐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특강 때 그 얘기가 비유가 굉장히 자주 기억에 나는데 예를 들어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부러 아주 살짝살짝 그 굉장히 진짜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누구 한 명이 결정적으로 거짓말 한다. 처음에 그걸 기대를 했고 봤다고 했잖아요, 예, 제가. 예. 그런 건 너무 옛날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리들리 스콧 감독 입장에서는 누가 음. 치명적으로 거짓말하는 거를 음. 굳이 그렇게 또 보여주려고 한 것 같진 않고 사실 다 저마다의 예. 입장이 입장이, 있었잖아요. 예, 예. 입장이 아주 미세하게 여자는 음. 자유를 꿈꾸고 또 자크는 자크대로 이 장에 대한 열등감이 또 없지 않아 있고 뭐 이러면서 아주 미묘하지만 굉장히 그거를 우리가 아까 우리 그 동물의 왕국처럼 예. 완전히 이입하게는 안 만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할 만하면 다른 사람 얘기가 거죠. 나오고, 예. 예,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참, 거리를 어느 정도 예. 주면서 이게 계속 관객으로 하여금 누구 한 명한테 완전히 몰입하지 않게 음.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닌가. 음. 대단한 막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영어 참 그게 참 좋더라고요. 각자 입장에서 네, 설명하는 네, 거 네, 네. 많이 다르고 그런 거 참 잘 만들. 그 조금씩 다른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나는 그렇죠. 야,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조금씩 설명한 게 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났다고는 안 하고 다들 일어났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사실 미묘한 거. 음, 그렇죠. 음, 그래서 또 보는 사람 입장도 사람에 따라서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음, 따라서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죠? 예. 그런 어떤 것이 경우는 왜 저렇게 장은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음. 음. 이게 융통성도 없이 음. 저렇게 무리하게 사건들을 끌고 가나 답답하다가 예. 또 이쪽 그러니까요. 입장에서 보면 음. 아니 저 여자도 나 좋아하는 것 같았고
뭐 그런 것 같았는데 음. 굳이 또 이렇게까지 하나? 또 그 남자는 또 그러면서도 또 얄밉고 나쁜 놈 그렇죠. 같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절대 악이 아니라 다 거의 비슷비슷하게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였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맨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어쨌든 그 승리하고 나오는 장의 얼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음, 승리하고 나올 때 사람들이 착잡한, 둘러싸였을 때 예, 처참한 그 여자 예, 얼굴을 착잡한, 마지막에 쫙 보여줌으로써 예, 예, 결국은 마치 남편이 승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음, 아무도 승리하지 않았고 저 여자의 그런 저 당시의 비참함, 처참함 살았지만 결국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내야 하는 그 여자의 어떤 처참함 같은 거를 맨 마지막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두 번째 볼 때 들었는데 예, 또 보면은 무슨 생각이 그렇겠네. 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왕하고 왕비도 표정도 되게 웃기고 왜 예, 중간중간에 이제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예,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예, 때도 왕도 되게 웃기게 생겼고 예, 마지막 결투 볼 때도 약간 흥미진진하겠는데 하는 표정이고 또 예, 끔찍한 걸 보게 되니까 또 자기 왕비한테도 또 이렇게 눈길을 주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것들도 예, 그런 재밌었어요. 것까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 왕이 굉장히 음. 어린 나이에 왕도에 오르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그때부터 약간 좀 정신 이상 착란 문제가 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나중에 완전히 미쳐버려요. 광란. 예. 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지고 거기도 왜 약간 어딘가 좀 모질라게 약간 나오잖아요. 예, 왕이. 이상하게 막 웃고 막 그러는 것을 네네네. 배우가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왜 왕이 어, 저래 하는 느낌이 있는 게 이제 그런 것. 그러니까요. 예, 배우가 표현도 잘하고 감독이 지시도 잘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예, 예, 그렇구나. 예. 그리고 그게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며칠 전에 왜 마르트가 아기를 낳고 나서 결투를 하잖아요. 아기 낳을 때까지 네네네. 기다렸다가 네네. 그때 왕비도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네. 마르트는 굉장히 건강한 아들을 낳고 왕비는 며칠 만에 아기가 죽었대요. 아, 근데 그 왕이 근사하게 파티를 며칠 동안 했답니다. 어머, 어머, 그리고 마지막 날에 클라이맥스로 이 결투를. 그게 어머. 제정신이었어요, 그게. 그 그러니까, 척박성이가 없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왕은 좀, 어, 또라이. 아, 여기 그 광, 삐에르도 약간 또라이들 나오잖아요. 방탕한 네, 사람으로 나온 실제 예. 그랬던 사람이래요. 뭐 좀 그런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이서 각본을 같이 썼을 텐데 각본을 같이 쓰면서 네, 벤 애플렉은 약간 조연을 한 거잖아요. 주연 안 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들이 처음 각본 썼던 그 굿윌 헌팅. 예, 굿윌 헌팅이요. 네. 예, 예, 거기도 예. 보면은 같이 그때도 각본을 썼는데 그때도 맷 데이먼이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고 주인공 네, 하죠. 벤 예. 애플렉은 또 그냥 예. 동네 양아치 예, 친구로 그렇죠. 양아치 친구로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둘이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는 비중이 많은 편이죠. 그래도 피에르는 예, 예, 권력도 있고. 예,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이렇게 나이 같이 먹어가면서 저거를 또 낄낄거리고 그 막 재밌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래서 막 재밌게 할 썼을 것 때. 같아요. 야, 너랑 나랑 이어가자, 그러면서. 그러니까요. 서로 요거는 티격태격. 조금 더 요렇게 해야 야비해 보지 않겠니? 그렇게 뭐 막, 요렇게 해야 더 양아치 그랬을 같지 것 같긴, 않겠니? 막 이러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얼마나 재밌었을까 싶고 네. 아, 그래서 또, 베네플리 금발로 나오잖아요. 그 마그리트도 네. 금발이고요. 그것도 고증이 잘 된 거죠. 그들이 그 노르만인이기 특지로 때문에, 그렸대요. 노르만드 사람들이 원래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 바이킹들이 넘어와가지고 그쪽 해안을 너무 괴롭히고 그러니까 파리에서 그 땅을 노르망디 땅을 떼어주고 공작 층을 주고 그 영지를 줘요 여기서. 아, 그래서 같이 살자 그렇게 자꾸 와가지고 괴롭히지 마. 그래서 그 어, 후예들이 이제
프랑스화된 거죠. 그래서 아, 덩치도 크고 왜 르그리도 덩치도 크다 그러잖아요. 덩치도 네, 크고 네. 그 벤 애플렉도 그 기록에 보면 머리가 밝았다. 머리색이 밝았다. 그렇게 그 피에르가 아, 그렇게 나와 있고 눈은 푸르스름하고 오, 그런 그 마그리트도 그렇고 마그리트 외모에 대한 기록이 몇 개 있다 그래요. 굉장히 아, 아름다웠다. 그리고 성품도 좋고 똑똑하고 음, 부자고 음,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버지 재산이지만 음, 근데 이제 음, 한 가지 그 뭐라 그러죠? 그 결점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반역자였다는 그런 친일파, 예 친영파였죠 그때는 친영파, 예, 예. 친영파 영국에 예 붙었었다. 영을 예. 붙었었다 그래서 음, 그런 것까지 고증을 세세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음, 진짜 음. 피에르는 그것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친영파의 여식과 결혼한 장,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죠 그것까지도 싫어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꼬투리를 미운 짓만 잡고 골라 하는 굉장히 장. 미운만 골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음, 또 한 가지 이제 그 약간 번역이 잘못된 것 던전이라 그러네 던전 네네. 지하 네네. 감옥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지하 감옥이 아니고 그 중세 때 꽉 막힌 탑을 던전이라고 아, 했어요. 그래서 아, 그게 다 있었어요. 그때 특히 노르망디 지방이 굉장히 유명해서 거기서 음, 쳐들어오나 봐야 되니까. 그래서 아, 아, 아. 거기 이제 꼭대기 층에서 거처를 했죠. 그래서 자꾸 계단을 올라가는 게 높은 집에 네네. 거기서 거처를 했거든요. 아, 근데 아, 거기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하에 가둬놓은 게 아니라 거기 아, 침실에 갇혀 살았다 그런 식으로. 어, 전전도 그게 나중에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런던 타워도 마찬가지로 타워죠. 지하 감옥이 음, 아니고. 재밌네요. 그두 가지 음, 지주라고 그래서 음, 뭐 특별히 그냥 스콰이어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에스콰이어 스콰이어 그러게요. 예 그래서 네네네. 그 계급은 같은데 아직 장교가 되기 이전 아, 병장인가 그래서 음, 뭐 전쟁에 나갈 자격은 있었고 음, 그리고 영토를 영주에게부터 받아서 음, 그래서 지주라고 한 것은 틀린 것은 아주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음. 군대식 그 계급하고 지금 토지제도, 분권제도의 토지 소유 문제하고 이게 이렇게 겹쳐져서 져가지고 합쳐서. 좀 복잡해진 거죠. 아,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저렇게 오늘 삐에르가 얄밉겠구나 했더니 원래 그 사람 거군요. 왜다 어. 내 거 내 맘대로 너무 어처구니 없다는 그러니까 그냥 그잖아요. 어처구니 없어 하잖아요. 내 거 내 맘대로 왜 네가 와서 와서 뭐 뭔데 핀대를 도대체. 올리고 따지니까 별로 크게 신경도 안 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할 수 없이 왕한테 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왕한테 가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아했다 그래요. 그리고 어. 왕한테 그렇게 막 바로바로 가는 것도 되게 꼴보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미움을 패싱이잖아요. 받은 거, 더 패싱. 미움을 받은 거죠. 패싱. 나를 안 그런, 거치고 바로 그냥 그렇죠. 그 소문 낸 그러니까, 것도 삐에르한테 그렇죠. 가봐야 삐에르한테 당연히 가게 될 텐데 삐에르한테 가봐야 판결을 나 쪽으로 유리하게 해줄 리가 만무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왕한테 가기 위해서는 소문이 많이 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에로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쟁에서 겁 없는 사람이었겠죠. 전쟁에서 30몇 년을 항상 살아 음, 돌아온 사람이라고. 그걸로 굉장히 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그렇고 어쨌든 자기의 명예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깎여 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그렇죠. 아까 박사님 예, 말씀대로 예, 조금씩 조금씩 지금 그렇죠. 예, 잠식 당하고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다가 굉장히 유서 깊은 가문으로서 사실 그때 처음에 노르망디 그 바이킹들이 들어와서 세운 그 공국 그때부터의 가신이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어, 자기들 가문에 대한 유서 깊은 가문이라에 대한 그게 자존심이 굉장히 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음, 어디서 나라 들어온 신흥 지주 루그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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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열이 뻗쳤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막을 음, 알고 보면 그 마지막에 최후의 결투로 단판에 내가 한번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랬던 음, 것 같아요. 그 피에르 음, 같으면 어떻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왕족이니까 당할 음, 음, 재주가 없고. 음.
그러네요. 예, 예. 네. 하여튼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거 그러네요. 하염없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그러게요. 같은데 바쁘신 것 같고 또 저녁 아니, 식사도 박사님 해야 될. 목소리도 좀 안 네, 좋으신 것 저는 같고, 원래 아침이라,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제가 또 아침이라 좀 예, 피곤하신 것 가지고. 식물종양 아이고. 강좌 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아, 네네네. 오늘 많이 한다고 이것저것 얘기가 하신다고. 뭐 끝없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네네. 다음에 곧 또 네. 만나 뵙길 바라고요. 오늘 너무 네네. 재밌었고요. 네, 저도요. 네. 저기 다음에 무슨 영화를 할까요? 지금 한번 결정하신 거 고민, 있으세요? 네, 한번 고민해 그래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소식 오늘은 못해갖고요. 주시면 제가 네네. 영화를 또 보겠습니다. 네네. 덕분에 영화도 보고 아주 좋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재밌는 예, 비하인드 스토리도 저녁 재밌었고요. 시간 네. 즐겁게 보내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